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5월의 그 첫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 동안 그 북한, 미국, 뭐 중국 이런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월 28일, 미국 시간으로 4월 28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9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대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지금 한 100일 됐는데 가장 긴 포괄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그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그 행동상으로는 격렬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을 바이든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 북한이 말로만 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바이든 연설이 뭐 다른 대통령 연설보다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한 언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지금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북한 자유연합이라는 이 단체에서 정부의 이 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러니까 풍선을 날렸습니다. 전단 50만 장을 그리고 1달러짜리 5천 장을 뭐 북한에 보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북한에서 아주 격한 반응을 내보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국제정치학자 한 사람이 한국이 중립국이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한국이 어떻게 중립국이 되느냐 하고 한국한테 이제 이 뭐 질타성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한국이 중립국이냐고 묻는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월 28일 날 바이든 연설이 뭐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연로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여러 번 버벅거리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프롬프터를 우리 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읽게 하지 그랬냐라고 이제 그 대통령 이 말을 뭐 버벅거렸다는 것을 이제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듣지 않고 쭉 이제 읽어봤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본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연설문 내용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미국의 국내 정치에 관한 거였습니다. 국제 정치는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그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연설 치고서 국제 정치가 또는 외교 정책이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었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 정치가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통 이제 이 정리를 해놓고 이 컴퓨터에다가 그 저장을 해놓는데 한번 그 재미로 그 글자 수를 씌는 그 뭐 그런 장치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봤더니 그 전체 연설문이 말이죠. 글자가 공백 포함하면은 47,716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백을 제외할 경우에 39,114자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정치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몇 페이지가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를 보니까 글자가 공백 포함해서 4,035자, 공백을 제외하면은 3,319자. 그래가지고 퍼센트를 이제 우리 간단한 그 전자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죠. 바이든 연설문 전체 중에서 국제정치에 관한 내용은 단 8.5%에 불과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짧은 내용만 국제정치에 할당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연설 중에서 이제 국제정치는 물론 중국 부분인데 중국 부분을 제가 이렇게 또 요약을 해가지고 화면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짧은 것이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겨우 파워포인트 한 페이지 정도에 다 들어갈 정도로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에 관한 연설도 트럼프의 연설에 비하면 훨씬 강도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끈해서 다른 때와 달리 중국의 그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주로 북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연설 중에서 이제 중국 외에 러시아 부분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에 관해서는 중국보다는 좀 터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전번에 얘기를 했었죠. 중국하고 러시아 중에서 누가 더 미국의 현실적인 위협이냐. 지금 뭐 국력으로 봤을 때 중국이 훨씬 더 심각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더 터프한 그런 외교 정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틴은 뭐 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지금 그 상황만 보면은 그다지 강하지도 않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 언급에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아주 세게 나가면은 다른 나라들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질 않아요.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세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그 격한 반발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들이 뭐 여러 이 뉴스 매체들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포크 타임스 5월 4일자입니다. 그 논문 제목이 오피니언 해갖고 바이든's speech to Congress garners backlash from CCP. 그러니까 바이든의 의회에서 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북한에 관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저렇게 그 펄펄 화를 낼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북한에 대한 언급은 북한에 대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란과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노스코리아에 관해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도 한 세 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두 나라가 야기하는 위협을 엄중한 억제 전략은 물론 동맹국들과 함께 긴밀한 외교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요게 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글자를 쳐보니까 한 242자입니다. 242자면은 아까 우리가 그 전체가 4만 몇천 자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바이든 연설문 전체에서 0.6%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란과 북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키워드가 4단어가 나오는데 북한과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은 미국에 대해서 serious threat, 심각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방법은 외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엄중한 억제 정책이다. 엄중한 억제라는 거는 이제 stern deterrence, 엄중한 억제 정책. 이 4가지로 이제 이 키워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발끈하고 대미 성명을 뭐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미국하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대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싸우는 것은 말이죠. 국제 정치에서 말은 아무리 험악하게 해도 아무도 피 흘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말은 아무렇게 해도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그 바이든의 연설문에서 지금 그 접근 방법이 과연 옳은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외교하고 엄중한 억제라고 그랬는데 억제라는 것은 뭡니까? 남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행동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목표가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핵을 더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핵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기 때문에 공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왕에 한 일을 바꿔놓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엄중한 억제만 가지고 될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따가 그 전쟁에 대해서도 강의할 텐데 전쟁의 원칙 중에서는 공격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의 원칙. 공격하지 않는 팀은 이기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않는 팀은 비길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이 없다면은 강력한 엄중한 억제로 되는데 이미 만든 것인데 엄중한 억제로 되겠느냐. 우리가 운동 경기 팀을 보면은 공격력보다는 수비를 정말 잘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비를 잘하는 팀이 있는데 정말 수비를 잘하는 팀은 이기기보다는 비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등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예,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가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도 봤을 때 아까 그 전체 글자가 47,716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과 이란에 가는 것은 불과 242자. 그래서 바이든 연설문의 0.6%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언급이 없었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너무나도 화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다 이렇게 요약돼서 나왔습니다. 이란과 북한 핵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이 아주 화가 났죠.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동맹국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의 갈등이 야기되는 겁니다.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통해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막 화를 냈다.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화가 났다. Serious threat. 이 말 자체에 왜 북한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북한이 화를 낸 이유는 지금 꼬마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관심이 모자랄 때, 부모들이 자기한테 관심 안 쓸 때, 그때 때를 쓰는데 저는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떼쓰고 있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인가? 관심이 있다면 그 긴 연설 중에서 불과 0.6%밖에 안 되는 부분만 북한에 할애할 수가 있는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몇 달 동안 북한에 대한 그 정책을 뭐 다 검토를 하고 그 보고서를 최근에 완성했다는데 대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다는데 이렇게 조금 언급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존 딜루리라는 이 사람은 지금 한국 와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는 그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 박사를 받고 그 중국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이든의 주제는 미국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중요치 않다. 영어로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냥 읽어드리면은 The Biden presidency is there to fix America.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문제를 지금 fix, 많이 망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있다. And, you know, North Korea is not central to fixing America. 북한은 미국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면 핵도 만들고 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바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북한은 그 스스로 거의 정말 이제 나라가 곧 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은 김정은의 언급을 통해서도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 2021년 4월 6일에서 7일 그러니까 딱 한 달 전 정도 되죠.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 비서대라는 곳에서 이제 고난의 행군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극난한 형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 사회가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이념적 결속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적 결속 등을 아주 다시 강조하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북한이 스스로 어렵다는 사실을 김정은 입에서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강탈 부리는 뭐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 대통령 그 연설에 대해서 이 트집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 직접 얘기를 한 사람이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에요.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 4월 28일 날 대통령 연설을 했고 그리고 4월 30일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그 대통령 전용 비행기 속에서 이제 얼마 동안 지속되어 오던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다. 이제 그 완전한 검토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북한이 엄청나게 이 말을 많이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에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폭탄을 쏟아낸 북한이라고 이제 이 제목을 잡을 정도로 북한이 분노한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 미국이 발표를 했다. 입장 밝힌 데 대해서 우리는 묻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선명해진 이상 북한은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 측에서 여러 문건들이 나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비난했고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정치적 도발을 미국이 자행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미국이 한 얘기는 이건 보통 큰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했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은 강구할 것이다. 라고 허세에 섞인 협박을 이제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은. 그리고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물론 앞으로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행동할 것인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말로는 세게 했지만은 그 행동은 별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북한이 말하는 것도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다친다는 데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경고했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은 대단히 격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후회하게 되는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뜻일지 또는 ICBM을 발사한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트럼프 때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일단 이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지지하는 언론에서는 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바이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상당히 크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더 넥스트 뉴스라는 이것도 한 200만 이상이 보는 그런 유튜브 뉴스 채널인데 거기에 게릭 프렌치라는 앵커맨입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 게이트웨이 펀딧에 나온 화면을 인용하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says Joe Biden made big blunder and insulted Kim Jong-un threatens corresponding actions. 북한이 이제 조 바이든이 대실수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욕을 당한 김정은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연설문 이렇게 길지만은 북한이 아주 200 수십 단어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한 정책 검토 보고서도 별로 그렇게 이제 내용이 우리가 그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4월 30일 날 젠사키 대변인이 비행기 속에서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마디가 젠사키가 말한 새로운 대북한 정책 검토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오바마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였는데 그건 안 하겠다 이겁니다. 오바마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두 번째,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일괄 타결 정책이었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네 번째는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괄 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종된 접근. 저는 저 말을 영어로 읽어도 그리고 번역한 한글로 봐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이든 행정부가 석 달 이상 뜸들이면서 만든 대북 정책 검토가 그렇게 뚜렷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전문가들도 벌써 이미 바이든의 대북한 정책 검토는 별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 문제로 터져 나온 것이 1988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년짜리 문제입니다. 지난 33년 동안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 빼놓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그 모든 방법은 다 실패했죠.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뭡니까? 사용하지 않은 방법은 가서 폭격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쓰는 것 이외에는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는 트럼프가 했던 거랑 다르고 오바마가 했던 거랑도 다르다라고 하려면 가서 폭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달라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였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는데 그중에 트럼프가 했던 것은 실패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성공할지 시간이 모자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시대했던 강력한 제재 정책이 혹시 북한을 곧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김정은 스스로 이제 북한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고 정말로 북한이 버티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성공한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바이든은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그 강력한 제재, 유엔을 통한 제재는 계속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라고 미국이 종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외교적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전문가들이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만드는 새 대북 정책이 기존 방식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리고 뭐 트럼프 사진까지 나오죠. 트럼프가 한 것과도 다르고 옛날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것과도 다르고 그렇지 않다. 같다. 비슷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한국은 북한을 향해서 삐라를 50만 장 살포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김여정이가 분노의 담화를 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북한이 이렇게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데 맹렬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설리반이 북한을 적대하려는 것을 목표로 이 정책 대안을 만든 것들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not aimed at hostility. It's aimed at solutions.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적대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했는데 미국이 말하는 문제 해결의 목표가 북한 핵을 완전 해체하는 것이죠. 북한 핵을 완전 해체하는데 그건 뭐 제가 한두 번 강조한 것이 아니지만은 북한은 목숨을 걸고 만든 겁니다. 목숨을 걸고 밥을 굶어가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핵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그 쉽게 그 솔루션이 쉽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일단 미국의 그 언급들에 대해서 북한에 관련된 언급들에 대해서 그 언급이 과거의 언급보다 막강하지도 않은 데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관심을 써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행동을 정말로 미국의 놀라운 행동은 무엇일까? 저는 아마도 북한이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껴있는데 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